19년대에 이제 이 만주나 연해주 등지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마련이 되었고, 독립군 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군이 양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독립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이 실시가 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3.1운동 이후에 무장투쟁의 필요성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독립군들의 활동,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국경선을 넘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일본 그 군경을 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고, 그러자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도 이제 독립군들에 대한 토벌 작전을 벌이게 되었던 거죠. 자, 이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이제 대한독립군과 그 다음에 안무의 국민해군, 그 다음에 최진동의 국무도독부군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봉오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을 유인을 해서 크게 격퇴를 하는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 달에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봉오동 전투 과정에서 결국 독립군들은 4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는 157명의 사상자가 나면서 이제 크게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성과를 거두는 이런 이제 전투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자 일본 입장에서는 결국 이 만주 지역에 자기네들이 군대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훈춘 사건을 빌미로 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이 만주 지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일본이 그 동네에 있던 마적단들을 끌어들여서 마적단들을 하여금 일본의 이제 어떤 관아와 그 다음에 이 경찰서를 습격하도록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자기네 경찰서가 습격당한 걸 핑계 삼아가지고 이 경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됐다. 이런 이제 요구 조건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일본군이 대규모로 만주 지역에 파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훈춘 사건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일본 군대가 파견됨으로 인해서 결국 독립군들의 활동은 더 위축이 되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사하고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그 연합군대가 이제 이 청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여 차례 이제 그 주변 지역들을 옮겨가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10여 차례 전투에서 이제 이 독립군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산리,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1920년 6월 달과 10월 달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독립군 기지, 그 다음에 이 독립군들 도와주고 있는 한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간도 참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3, 4개월에 걸쳐서 여기 간도 지역에 있었던 한인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하는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간도 참변 이후로 독립군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밀산 지역에 남아있던 독립군들이 집결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이 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마침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러시아 적군, 즉 공산당 이쪽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들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자유시로 이제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단히 많은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지휘권을 놓고 이 한인 독립군들 사이에서 또는 이제 이 적군하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결과 결국 적군 입장에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이제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희생을 이제 치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일부는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일부 남았던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이 두 번의 이 독립군들이 어떤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만주로 돌아와서 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어떤 통합된 독립군을 조직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3부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요. 그 3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이 3부는 각각 이제 그 한인사회 자치기구적인 성격, 즉 민정의 역할과 함께 그 다음에 독립군들을 양성하기 위한 군정, 이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자치정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독립군들이 이제 이 3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재개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있었던 만주 군벌하고 이제 밀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스야 협정인데요. 1925년에 이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일본 군인들만 독립군들을 잡거나 처벌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만주, 이
군부들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을 잡아서 처벌하거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일본 군대뿐만 아니라 만주 군벌들도 피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삼부 통합 운동 결과 결국은 이제 국민부하고 이제 혁신의회가 이제 마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만주 지역, 서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부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의회가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가 하나로 망쳐지는 못했지만 이제 두 가지 이 기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이 국민부 아래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민정기구와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군정기구가 마련이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북만주에 설치되었던 혁신의회 같은 경우는 이후에 한국독립당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사적 역할을 하는 이제 한국독립군도 두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이 다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3.1운동 이후에 가면 이제 의열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의열투쟁은 1919년 11월에 이 이제 만주 지역, 특히 이제 이 지린성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원봉이 주도를 해서 의열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의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을 이제 맹렬히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암살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해 나갔던 거죠. 특히나 이 의열단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뭔가 하는 부분들은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선혁명선언을 보면 이제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고 하면 오직 혁명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본을 이제 우리를 침범한 강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강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폭력을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 나가고, 그다음 일제를 타도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열단 소속의 사람들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 일단 1920년에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을 하게 되는 거고, 최수봉이라는 인물은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년에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을 하고, 23년에 김상욱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보면 24년에 김지섭은 그 일본 황궁에 폭탄을 투척하는 이러한 이제 의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6년에 가면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랑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면서 이런 의열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의열단 소속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열 활동을 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의열단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런 의열투쟁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1919년에 그 경성역에서 조선 총독에게 이제 폭탄을 투처했던 강우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당시 나이가 이제 60세 노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열 활동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1923년에 박열이 일본 천황을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8년에는 조명화라고 하는 분이 대만에서 일본 육군 대장이자 그때 일본 황족가의 사돈이었던 이 이제 육군 대장을 죽이는 이런 이거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3년에는 이제 남자연이 이제 만주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대사를 암살할 계획을 물론 이거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이제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열단 소속의 개인들이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의열단 소속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열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개별적인 폭력 투쟁이라고 하는 거 갖고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회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걸 보다 좀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무장투쟁 노선을 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황포군관학교에 이 의열단 단원들이 다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군사훈련들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1932년에는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의열 활동 같은 경우에도 20년대의 어떤 개인 중심에서 30년대로 넘어가게, 20년대 후반 30년대 넘어가면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